네, 프로그래밍 기초 4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if, else 문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명령문인데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if else 문 그림을 보시면 오늘 날씨가 좋은가? 라고 묻는 어떤 그런 물음이 있었으면 그림을 이렇게 마른 목걸로 그리죠.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좋은 것이 참이면 테니스를 친다. 그렇지 않고 거짓이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만 공부를 하는 건 이건 별로 좀 효율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요. 농담이지만 어쨌든 365일 중에 날씨가 좋은 날보단 좋지 않은 날짜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적인 어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농담입니다. 자, if else 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if라고 쓰고요. 소문자입니다. 괄호 열고 조건식을 씁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거짓인 경우에는 문장 2를 수행하라.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데요.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있나봐요. 자,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0보다 크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참이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여기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뒤에 있는 양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라 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 없죠. 그죠? 만약이라고 번역되니까요. 만약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넘버가 0보다 큰 것이 참이면 요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요 문장을 수행해라, 이런 얘기죠. 자,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홀수, 짝수를 구별하기. 이것도 지난번 우리 퍼센트 연산자를 소개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봅시다.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커서를 껌뻑껌뻑이게 스캔F를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데 여기 2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입력된 문장 정수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자, 그 예제에 대한 결과는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일단 넘버라고 하는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단 출력해 놓고 난 뒤에 스캔F로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바죠. 네, 입력을 하고 가령 2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23이 어디에 들어간다? 23은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버 퍼센트 이라고 하잖아요. 이 퍼센트 연산자 기억하시죠? 퍼센트 연산자가 뭡니까? 나머지 연산자라고 불렀었습니다. 나머지 2로 나눈 것의 나머지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이죠?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이죠. 넘버가 2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짝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2로 나누어서 나올 수 있는 가지 경우의 수는 뭐가 있죠? 네, 2로 나눠서 나올 수 있는 가지 경우의 수는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 내지는 0 이외에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0이 나오면 2로 나눠 떨어지는 것, 1이 나오는 것은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1이 나머지 값으로 남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0으로 나눠 떨어질 때는 0이 되면 그건 짝수라고 우리가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앞에 슬라이드하고 뒤에 슬라이드의 지금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잘 보세요. 자, if 다음에요,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앞에 설명에서는 중괄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뒤에 설명에는 중괄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요, 여기 중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중괄호가 원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중괄호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괄호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요. 자, if else문을 지금 처음 배우면서 예외적인 조건,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조건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if 다음에 처리해야 할 우리가 명령이 한 개로 끝나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if else문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if 다음에 처리해야 할 명령이 여러 개가 있다면 중괄호를 생략하면 안 되고요. if else문 다음에 처리해야 할 명령이 하나밖에 없으면, 즉 지금은 입력된 정수는 홀수다, 짝수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를 출력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밖에 없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중괄호가 없는 이유는 처리해야 될 명령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요 예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 한 예제를 더 보죠. 자, 이번에는 큰 수 출력하기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하라고 했느냐면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둘 중에 큰 수를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실행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정수하고 10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정수하고 했을 때 20이라고 입력했으면 그 중에 큰 수는 20이다 라고 하는 걸 출력하는 그런 예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변수가 지금 3개 선언이 되어 있고요. x, y, max.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수하고 메시지 출력하고 scanf로 x 값에 그 값을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 정수하고 scanf로 또 y 값에 그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이렇게 하죠. 그죠? if x가 y보다 커 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수입니까? 당연히 이게 참이라면 x가 더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max라고 하는 변수에 x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max에는 뭐가 들어요? 이런 경우는 x가 y보다 크니까 둘 중에 큰 값이 max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라고 하는 else 문장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x가 y보다 큰 것이 참이 아닌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y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이죠. 지금 같은 경우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y가 더 큰 경우인 경우에는 max 값에 y 값을 저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max 값에는 if else 문장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x가 더 큰 경우에는 max를 x에다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y의 값을 max에 넣었으니까 max의 값은 어쨌든 x, y 중에 더 큰 숫자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max 값을 이렇게 %d로 출력해 보는 것이죠. 큰 수는 %d이다 라고 하는 걸 출력해서 결국에는 x하고 y 중에 더 큰 숫자가 출력되는 그런 예제를, 지금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예제는 윤년 판단 예제입니다. 윤년 판단에서 우리가 윤년이라는 게 뭐죠?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는 그런 해죠. 2월달이 하루 더 많아서 2월 29일까지 있는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도를 입력하면 그게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윤년의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그런데 그 중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아니다. 그러나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무조건 윤년이다. 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는 연도가 윤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용자한테 오늘 지금 연도를 입력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printf로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죠.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연도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d로 입력을 받는데 변수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변수는 뭐 이어라고 하죠. 자, 이어 변수 없죠? 그러니까 이어 변수 선언해야 됩니다. int year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어가 과연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조건을 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쓰겠죠. 만약이라는 조건문을 쓰고 괄호를 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printf로 뭐라고 해요? 윤년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자,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합니까? printf로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요 조건식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if 어떤 조건입니까? 자, 이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어가 첫 번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조건 우리가 번호를 붙여보죠. 1번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2번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3번 조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부터 먼저 풀어보죠.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4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 어떻게 합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4로 나누어서 이렇게요. equal 0 이렇게 된 경우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1번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2열을 4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2열을 4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윤년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중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4로 나누어지고, 자, 이렇게 번역하면 1번, 2번은 이렇게 되죠.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조건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4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어가 100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연도라고 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연도가 윤년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이 두 조건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equal은 같다 이고요. not equal은 느낌표 equal이라고 하는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지난번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이것 앞에 있는 조건 관계없이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무조건 윤년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 떨어져도 윤년이고 또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죠? 예, 또는 이어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 조건을 괄호로 이렇게 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A 조건 1번 2번 조건이 한 묶음으로 묶이고요, 3번 조건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돼서 왼쪽 조건이 참이던, 그죠? 참이든 오른쪽 조건이 참이든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참이면 윤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4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됐습니다. 1번. 그리고 그 중에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아니다. 즉 이열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를 빼야 되니까 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윤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열을 400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0으로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윤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왼쪽 조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오른쪽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윤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2020년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F7 눌러서 네, 빌드를 해보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2020년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년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윤년입니다. 맞습니까? 2월 29일까지 있었나요? 올해 2월 29일까지 있었습니까? 네, 확인해 볼까요? 네, 2월 29일까지 있던 윤년입니다. 자, 한번 종료하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5. 이번에는 작년 2019년도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19년도는 윤년이 아닙니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이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번, 2번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죠. 2019는. 그래서 아마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윤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 조건식, 관계연산식과 논리연산식이 복합적으로 있는 이 연산식에서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선 if else문을 우리가 익혀야 하니까 if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식이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요 문장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윤년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if else문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의 반복인데요. 이 복합문이라고 하는 것은 if 다음에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복합문이란 자, if가 참인 경우에 수행해야 할 문장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자, 문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걸 단일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라면 이걸 복합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복합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로 묶어줘야 된다? 중괄호로 묶어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if 조건 안에 단일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전에 했던 예제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예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와 더불어서 지난번 예전에 첫 시간에 공부했었던 건가요? 들여쓰기 규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들여쓰기는 어떤 기준으로 들여쓰기를 한다? 중괄호를 기준으로 들여쓰기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니까 당연히 들여쓰기 해서 printf 두 개가 조금 들어간 상태로 탭이 한 칸 쳐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봤었던 대로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시도합니다. 그죠? 들여쓰기 해서 조금 앞에 있는 것처럼 한 줄에 왼쪽 줄에 그냥 뭉쳐서 쓰는 게 아니라 탭을 들여쓴 것처럼 동작 그렇게 보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 이유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여쓰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괄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언은 뭐냐면 이 if문을 쓰면요 중괄호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이 하나만 있더라도 앞에 지금 몇 개 예제에서 중괄호를 계속 생략한 예제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문장이 하나만 있더라도 중괄호를 생략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우리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예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int x y 가 있고요.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 받습니다. printf %d 짝수인지 홀수인지니까 하나만 입력 받으면 되겠군요. x 값을 하나 입력을 받고요. 자, x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if x %e는 0과 같으면, 즉 나눠 떨어진다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printf 짝수다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홀수다 이렇게 출력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출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if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lse문 다음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중괄호가 요만큼 둘러싸여 있는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거죠. 왜 생략했습니까? 예, 지금 수행해야 할 문장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반드시 중괄호 생략하면 안 되고 중괄호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printf로 하나 더 해보죠. printf 뭐 예를 들면 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가 생략되면 안 되고요. 문장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라면 중괄호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괄호가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들여쓰기의 규칙은 중괄호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제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언은 뭡니까? 명령문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당분간 중괄호를 생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조언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예제하면서요, if문 else문 다음에 중괄호 생략하지 않도록 당분간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건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